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우리 수석 부의장께서 공무차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치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그런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그러니까 국가 주석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떠나오기 전날, 떠나오는 날이죠.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 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 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그런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우리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추 베트남 한국 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찌민 총영사 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아니면 이제 영사관의 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현안 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 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렇게 논의가 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김상욱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의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 시스템 내에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협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또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그 소년보 목사건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우리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벤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 대사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 미디어 발표를 보면은 그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좀 집중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벤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벤스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안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랄까 발표 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그런데 그 같은 맥락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 좀 답변 좀 빨리빨리 조금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외교부에 정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통상교섭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이 대사가 본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외교부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우리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외교부와 또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면 대사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올해 좀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행이 좀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대사의 주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제휴공관 그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에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로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연하게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트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